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조기 퇴직자와 청년층이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으로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데요. 하루 평균 3,000명이 창업에 뛰어들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한 1,000명 남짓인 대한민국. 그마저도 대분류 14개 업종 가운데 부동산과 요식업 등 특정 4개 부문에 70% 넘게 몰려 있습니다. 음식, 소매업처럼 별다른 기술이 필요치 않은 분야에 창업이 몰리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가게들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고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인 벽이 많고 처음 시작해서 처음에 1년은 하다가 망했는데요. 이제 마케팅 책도 엄청 읽고 경영책도 읽고.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에서 답을 찾고 한민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더 큰 코리아입니다. 오늘 더 큰 코리아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가업을 이어가는 지구촌 100년 가게의 비결을 알아봅니다. 손때 묻은 장비가 오랜 세월을 가늠케 하는 오스트리아의 공방. 나무로 된 우산 손잡이에 광택을 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광택을 내는 데만 석 달 넘게 걸릴 만큼 숙련된 장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Das ist fertig geschliffen. Da könnte man jetzt dann nachher weiter damit diesen Einschneiden und so der Federn. 이곳은 지난 1903년 잘츠부르크에 문을 연 키르히탁 우산 가게입니다. 참나무에서 보리수나무, 벚나무까지 나무 지팡이 20여 종이 진열돼 있는데요. 나무와 원단 소재부터 소비자가 직접 고르고 크기와 디자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유 일련 번호를 등록하는 등 해마다 정해진 수량만 생산하기 때문에 나만의 우산이 생겼다는 만족도도 큽니다. Das sind spezielle Holzarten, wo die Kunden kommen und das hier aussuchen und das Holz und dann auch die Größe vom Schirm und dann den Stoff und wir produzieren dann den Schirm. Naja, es sind besondere Hölzer, es ist handgemacht, auch der Stoff ist besonders. Die Werkstatt ist eben, wie gesagt, im Haus, kann jederzeit alles repariert werden. Es ist einfach gute Qualität und Handarbeit. 여기서 만드는 우산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닌 평생 쓸 수 있는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시간과 정성을 다한 전통 제작 방식을 고수하며 4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Also ich habe schon schnell darin gelernt, also mit Stoffen arbeiten, das, aber in der heutigen Zeit eben mit diesen alten Maschinen und dann diese wirkliche alte Schirmtradition ist schon toll. 100년 넘는 세월을 잇는 동안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값싼 중국제 우산과 경쟁하면서 한때 판매량에 타격을 입은 건데요. 전통 제작 방식을 고집스럽게 지키면서 그 안에서 혁신을 꾀했습니다. 여행용 접는 우산과 파라솔 등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우산을 개발해 판매하게 된 겁니다. Naja, mit der Schirmproduktion, das haben wir also wieder mehr angefangen, ungefähr 1994, wo wir wieder mehr zum Produzieren begonnen haben. Und das ist jetzt so was Spezielles, was eigentlich nirgends mehr so wirklich gibt, wie wir Schirme produzieren. Untersuchen uns die Leute schon von der ganzen Welt, weil die wissen, dass das etwas ganz Spezielles ist. 오스트리아 우산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키르히탁 우산 가게. 전통 가치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혁신을 거듭하는 노력이 100년 세월을 이끌고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대로변 한 가게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무 실로폰처럼 생긴 악기가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맑은 소리를 내는데요. 대나무관의 공명을 이용하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타악기, angklung입니다. Angklung memiliki kualitas yang sangat baik. Prosesnya dibuat sedemikian yang menjaga kualitas suara dan kualitas daripada material tersebut sehingga menghasilkan harmonisasi suara yang maksimal.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인도네시아 대표 악기입니다.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잘 고른 대나무를 1년 넘게 정성껏 말려야 하고요. 대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부터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분야별 기능공 20여 명이 매달립니다. Yang saya dengar, angklung ini sudah sampai ke Cina. Mereka sudah sangat menyukai angklung, sudah excited sekali dengan angklung.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건 앙꿀룽 장인이자 가게 주인인 한디만 씨입니다. 한디만 씨는 약 40년 전 현대 앙꿀룽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 장인으로부터 이 가게를 물려받았는데요. 만드는 사람이 바뀌어도 늘 변함없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Kami selalu mengupayakan bahan baku yang bermutu baik, kemudian kualitas nada angklung yang baik dengan cara strategi kami yaitu ingin memuaskan pemakai angklung, masyarakat angklung, dan alhamdulillah angklung kami banyak yang digemari. 무엇보다도 앙꿀룽에 담긴 전통 가치와 정신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앙꿀룽 연주자답게 직접 연주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Untuk melanjutkan upaya usaha kami, ya kami diwariskan kepada anak cucu kami, kemudian juga melatih masyarakat yang peduli kepada angklung dengan memberikan pelatihan bagaimana cara membuat angklung. 한디만 씨가 가게를 통해 지키고 싶은 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이제 그 아들과 손녀가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와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원코리아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국내에 거주하는 차세대 동포들의 한국어 교육을 돕기 위해 수업 기자재를 전달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수업을 위한 TV와 노트북 등 물품을 안산시 고려인 지원단체인 너머 사동센터와 구로구 구로도서관, 어울림 주말학교에 각각 기부했습니다. 교육 기자재 전달식에서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국내에 있는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말 교육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보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재단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운영 교육을 통해 동포들이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스리스크 지역 등의 고려인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광주와 안산 등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지난 15일 광주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서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출범식에서는 고려인 민속 무용 공연과 최근 시집을 출간한 김 블라디미르 시인의 축시 등이 이어졌습니다. 기념사업 추진위는 한일 독립운동가 후손인 고려인의 역사를 일깨우는 문화행사와 함께 매달 고려인 마을 방문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용수 추진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립운동 후손들의 자손, 그리고 같은 동포, 같은 형제인 이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분들의 법적, 제도적 지위를 확보해주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고려인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기술 교육을 지원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직업교육생 15명을 초청해 지난달 25일부터 5일 동안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적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와 예절교육, 문화체험 등을 통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응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전남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3년간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급증하고 있는 도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유아들에게 맞춤형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유치원과 다문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집중 프로그램이 새로이 개설됩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 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학습 멘토링과 코칭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은 2012년에 500여 명에서 지난해 1,400명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섯 시간 동안 나무 태운 냄새가 밴 깜깜하고 고요한 사우나. 내부 온도는 섭씨 100도 가까이 오릅니다. 달궈진 돌에 물을 부어 열기와 습기를 즐기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는지 몸을 식히러 차가운 호수로 하나둘 뛰어듭니다. Sitä ei kukaan usko ennen kuin itse menee sinne. You feel your blood really running in your veins, so that's a good feeling. 핀란드에는 20만 개의 호수와 250여만 개의 사우나가 있는데요. 사우나는 보통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사우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Way of being and relaxing and you can go into sauna with friends. It's also natural to be just silent.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으로 사우나를 택한 핀란드 사람들. 사우나가 단순한 목욕 방식이 아닌 문화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북미 최대 음악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열린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 누가 오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바로 걸그룹 시스타의 효린 등 K-팝 스타들을 만나기 위한 팬들인데요. 이날 예정된 K-팝 나이트 아웃 공연 시작 4시간 전부터 2,000명이 넘는 팬들이 이렇게 긴 행렬을 이뤘습니다. Although I can't fully understand the lyrics or the words, I think that K-pop music really transcends culture and language, and it's just fun and it's good. 드디어 무대에 오른 효린. 신곡 파라다이스로 포문을 연 효린은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현지 음악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음악 축제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팬분들을 항상 좀 가까이서 뵙고 싶었었는데 이번 일 계기로 통해서 좀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K-팝을 더 열심히 알릴 수 있는 그리고 효린 시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세 걸그룹 레드벨벳도 참여했는데요. 레드벨벳은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출연자 중 유일한 아이돌 그룹으로 다채로운 색깔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팀명을 바꾼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가 첫 쇼케이스를 열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날 쇼케이스에서 하이라이트 멤버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매우 설레고요. 쇼케이스라는 거를 사실 저희가 전 그룹으로 활동할 때 데뷔할 때 이후로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항상 그룹의 시작을 이렇게 쇼케이스로 하게 되는데 그만큼 오늘 또 감회가 새롭고 걱정도 되고 겁도 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멤버들이 있고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최근 새 앨범 Can You Feel It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새 앨범의 타이틀곡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는 얼터너티브 록을 기반으로 강렬한 EDM 사운드를 더한 댄스곡입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재치 있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새로운 팀명으로 새 출발하는 하이라이트의 향후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함께 입맛을 되찾아줄 수제 쌈장으로 한 끼 식사 해결하세요.
다이어트 식단으로 제격인 고소한 쌈장과 상큼한 채소 스틱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는 본조비와 레이디 가가. 정말 두 말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뮤지션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뮤지션들이 애용하는 기타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바로 물론 기타라는 악기 회사의 박영준 대표인데요. 세계 시장에서 유수의 브랜드와 경쟁하고 있는 악기장인 박영준 대표에게 고수의 비결을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만들고 있고요. 기타뿐 아니라 기타에 쓰이는 이제 음향 장비 중에 이펙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고급으로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물론 기타의 박영준입니다. 기타 이펙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타 이펙터는 기타의 소리를 바꿔주는 기계를 말합니다. 이 이펙트를 눌러주면요, 소리를 강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소리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소리를 쭉 늘릴 수도 있죠. 이펙트는 이렇게 기타 사운드를 무한대로 확장시켜주는 마법 상자인 셈인데요. 그런데 박영준 씨는 기타와 이펙트를 만들 때 오로지 수작업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초기 방식이고 목공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지금은 생산 효율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목공 기계를 이용한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한국 기타 브랜드의 인지도가 워낙 낮았던 탓이었죠. 하지만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 락밴드 크라잉넛과 장기하와 얼굴들 같은 내노라 하는 국내 뮤지션들도 그가 만든 악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박영준 대표 역시 전인권 밴드의 기타리스트 출신인데요. 지금은 무대에 더 이상 오르고 있지 않지만 대신 자신의 악기를 사용하는 연주자들의 공연에 자주 가서 소리를 직접 체크한다고 합니다. 저도 공연을 되도록 많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공연만 보고 오면 막 기타 치고 싶고 연주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지금은 해외에서건 저희 악기를 쓴 사람들은 저를 되게 만나고 싶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되게 보람 느껴요. 직접 한번 보고 싶다고 막 이럴 때요. 하지만 박영준 대표는 자신이 아직 고수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마치 바둑고수가 신의 한 수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지금도 소리의 영토를 찾아 헤매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규모의 공연장에서라도 정말 악기 하나로 그 공연장을 다 울릴 수 있는 그런 악기, 그런 소리, 그거를 제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족하지 않는 것, 자신이 원하는 최정상의 소리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 악기고수 박영준 대표의 비결입니다. 할머니, 저 태윤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방송으로 전해지는 것이 부끄럽지만 제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 할머니 생각하며 용기 내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할머니, 며칠 전 할머니 칠순생신이었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많이 허전하셨죠. 아빠, 엄마 그리고 저도 많이 보고 싶고 죄송해요. 여기 온 지 9년이 되었어요. 할머니를 자주 만나지 못하는 동안 저는 이만큼 컸는데 할머니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할머니 생각하면 슬퍼져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그리고 이젠 일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만날 땐 자랑스러운 장소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학교 축구 선수로도 활약하고 공부도 잘해요.
제가 할머니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할머니는 저를 더 보고 싶어 하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자주 못 드렸어요. 할머니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요. 걸룸버에서 손자 태연이가. 할머니 사랑해요.